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는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2019년에 시행을 한 6월 모의고사 30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되게 작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자체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제가 마찬가지로 문제를 따다가 올려드리니까 그걸 먼저 읽고 먼저 풀고 먼저 생각을 하고서 제 수업을 제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 A, B가 있는데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f는 4분의 파이가 결국에 3루트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5루트 3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실상 여기에서 뭐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얘가 모의고사 30번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수 t가 1보다 크고요 14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y = fx의 그래프와 직선 y = t가 만나는 점 중 x좌표 중 그 다음에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어떻게 나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n번째의 수를 x의 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요. 우선은 여기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y = t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때의 교점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C의 n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n = 1부터 101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C의 n에 그때의 합이 지금과 같이 주어졌을 때 Q-P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 표현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요, 실수 t라고 하는 녀석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얘가 만나는 점이다, 여기까지 형광펜으로 딱 밑줄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해설 강의의 우선 주 목적이 뭐냐면 빠른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좀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을 좀 더 찍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서는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n번째 수가 지금 x의 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우선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4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a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사인의 4분의 파이는요 2분의 루트 2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루트 2, 그 녀석의 어떻게 세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다시 b에다가 다시 2분의 루트 2, 자, 그 녀석의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녀석의 값이 3루트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에다가요 8분의 그 다음에 지금 2루트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b에다가 다시 어떻게 2루트 2, 자, 그 녀석이 결국에는 3루트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약분 처리가 딱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쪽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무엇을 곱하면 돼요? 4를 곱해서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고 얘가 4에 해당이 되니까 양쪽 4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A에다가 플러스 2에 B에다가 자, 이퀄, 그리고 어떻게 12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5루트 3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인의 3분의 파이는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A에다가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분의, 그냥 다이렉트로 갈게요. 3루트 3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B에다가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이 결국에 뭐가 된다? 5루트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계산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제가 수업 때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서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쪽 팔을 이제 곱을 하게 되면 결국에 3의 A에다가 플러스 4의 B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엔 어떻게 40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A, B의 값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얘가 주어졌을 때 그 첫 번째 역할 자체가 앞에는 A와 B라고 하는 미지수 두 개가 있는데 결국에
식이 어떻게 총 두 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A, B의 값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2의 A에다가 플러스 4의 B에다가 플러스 24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2번 식에서 1번 식을 딱 빼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A라고 한 녀석은 16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B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그냥 넣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때의 fx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는 것이 16의 사인의 세제곱의 x에 해당이 되고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사인의 x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얘를 가지고서 이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얼추 이제 어디에서 극대고 어디에서 극소인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요 녀석의 그래프를 완성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fx라고 하는 함수의 특징을 좀 최대한 살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때 fx는요, 사인의 함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사인의 세제곱도 있지만요, 사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점대칭과 선대칭을 이루고 있는 함수에 해당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이라고 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얘의 주기는 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얘의 주기는 결국엔 여기에서 2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파이, 0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0, 0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 그냥 간략하게 한번 써보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뭐가 돼요? 점대칭 함수인과 동시에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적분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완성을 할 때 제가 강조를 했던 파트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바로 보였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대칭성과 그 다음에 선대칭이 보였을 때 그걸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함수,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주기성도 있고 그리고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먼저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F'의 X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48에다가 지금 보는 것이 사인의 제곱의 X,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속미분을 다시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코사인의 X가 나오는데, 여기서 미분하실 때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의 X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8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코사인의 X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 버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요, 사인의 어떻게 X 그리고 제곱이 되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24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사인의 제곱의 x가 24분의 1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의 x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극대급수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0을 만드는 그 기점에서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함수의 어떻게 해요? 증가 감소를 정확하게 나누고 극대극소가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자, 사인의 x의 제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의 x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요, 결국엔 항상 0보다 크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어떻게 사인의 x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노란색으로 조금 더 크게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얘의 최대값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1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24분의 1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이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사인의 제곱의 x에서 지금 보는 바치 24분의 1을 뺀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그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화면을 좀 크게 키우셔서 한번 보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거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요. 이쪽에서는요, 아래쪽에서 위 거를 지금 빼는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양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보는 바같이 얘랑 얘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다시 양의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음의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가 지금 보는 바같이 주기 자체가 2파이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2파이를 어떻게 해요? 여기가 2파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연이어서 그려진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그 이상부터는 굳이 고려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선생님, 지금 얘를요, 미분을 했을 때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라고 하더라도 코사인과 사인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2파이를 주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기성이 그대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얘가 왜 주기가 2파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x 대신에 2파이 플러스 x를 집어넣어 보시기만 해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코사인의 x의 입장에서는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보는 바치 2분의 파이부터 그리고 2분의 3파이까지는 음수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양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음수 그대로 갈 거고요. 서로 곱하기가 되니까. 여기에선 더하기, 여기에선요, 음수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선 빼기가 되겠죠. 양수 곱하기 마이너스니까요. 맞습니까? 음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빨갛게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 그리고 여기에서 양수,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음수, 다시 여기에서 양수,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음수,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양수. 그리고 여기에서요,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2파이까지입니다. 자,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그래프를 살짝 한번 보시면요, 예, 동일한 그래프의 양상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양수인 데에서만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양수에다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점이 어느 점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24분의 1과 사인의 제곱의 x가 서로 만나는 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가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얘는 0이 되는 거 알겠는데요. 얘는 어쩌라고요? 지금 보시면요, 얘 자체가 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올라가는 점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발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파이가 되는 이 지점 자체가 이 중간 지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 파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잠깐 정지를 해 놓았다가 여기 어떻게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이쪽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에 끼워 맞춰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대충의 구도만 잡아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요, 여기에 지금 2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2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요. 그러면 2분의 파이라고 한 녀석에서는요,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2분의 파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니까 결국에 2분의 3파이가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 이 y = t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고 14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중점을 한번 두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파이 딱 집어넣게 되면요, 최대값에 해당이 되니까 얘 1이고요, 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4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sin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결국에 2분의 3파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에 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별도로 지금 보시면요, 파이, 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일에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성을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x 대신에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파이-x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왜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f에다가 지금 보는 바지 2파이-x 이퀄 f의 x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물론 이 상태에서는요, x 이퀄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먼저 맞아요. 다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만일에 이 설명이 이 설명으로는 좀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x에다가 다시 플러스 fx, 자, 얘를 어떻게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0이 나오는지 얘를 어떻게 확인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 자체의 함수도 파이, 0에 대해서, 얘도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미로 짐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우개를 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가지고 오고 와서 설명을 이제 이어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우선 지우고서 이제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 f의 파이-x를 집어넣게 되면 fx가 나오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t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y = t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어요. 우선 14는 명확한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때 어떻게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게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선상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녀석의 값 자체를 제가 알파다라고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알파에서의 극대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극대라고 하는 녀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1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만일에 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지금 x가 생기는 그 지점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y = t랑 만나는 두 점이 여기서 또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여기서 한 번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6에다가요, 다시 사인에 알파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묶어버리겠습니다. 사인에 지금 보는 바지 제곱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6으로 묶었으니까 8분의 1이다 라고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근데 사실 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얘 이퀄 0을요. 그러니까 사인의 제곱에 어떻게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결국에 2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24분의 1에서 마이너스 8분의 1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24분의 다시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2고 그 다음에 12에 해당이 되니까 이 녀석 값 자체가 결국에 마이너스 1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인의 알파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때의 알파라고 하는 이 자리가 파이보다 큽니다. 그러면 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음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루트 24분의 결국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 녀석을 여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우선 양수가 보장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녀석을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결국에 24 루트 24입니다. 자, 그 녀석분의 마이너스 16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4, 그러니까 플러스고요. 4, 16이고요. 4, 12가 되니까 3분의 4. 자,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24분의 1은요? 뭐가 됩니까? 2루트 6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루트 6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3분의 2 곱하기 루트 6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절대로 1보다 어떻게 클 수가 없는 거죠. 얘는 1보다 작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알파라고 하는 이 극대라고 하는 점에서는 1보다 작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t라고 하는 것이 1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y = t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알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결국에는 그 1 또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지금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1을 1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서 또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결국에는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x1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x2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양의 값 중에서 작은 값도 x1, 2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쭉 이어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보는 바치 딱 만나게 되면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x3 그리고 x4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얘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함수는 주기성을 최대한 살려서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x1과 x3의 그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x1에다가요 플러스 어떻게 2파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x3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x2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x2에다가 2파이를 더하게 되면 x4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결국에는 이때의 cn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되게 복잡하게 생겨 먹었어요. 자, 인테그랄에 자 3루트 2다라고 되어 있고요, 3루트 2고요, 그리고 5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에 지금 보는 바치 x의 n거듭제곱 분의 다시 t의 dt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지금 당장에 감을 못 잡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잡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감을 잡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C의 N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X의 N에 대한 그때의 어떻게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건데, 자, X의 N이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착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착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X의 N에 대한 그때의 어떻게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건데, 자, X의 N이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착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0부터 시작을 해서 x1까지 이 길이와 대칭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파이에서 x2까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2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파이 마이너스 x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가 양의 값이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으니까 x1이라고 하는 그 좌표 자체가 양의 값이고 결국에 이 길이를 x1으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파이 마이너스 x1이랑 같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수열을 배우셨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열을 한번 제가 일반항을 한번 구하려고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0에서 x1을 더하게 되면 x1입니다. 그리고 파이에서 빼기 x1을 하게 되면 x2입니다. 항상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결국에는 x1이라고 한 녀석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 여기에서는요, 이 파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까지 이 파이의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한번 써드릴게요. 자, n-1에다가 파이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n이 1이다라고 하게 되면 0이 나올 것이고 2라고 하는 짝수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파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1에 부호를 바꾼다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은요, 결국엔 수식적으로 마이너스 1에 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자연수의 거듭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n-1 거듭제곱이라고 하시고 x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절대 풀지를 않아요. 다만 이 녀석을 어떻게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0거듭제곱이니까 x1이 더해진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n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게 되면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1이 되니까 결국에 x2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 파이가 돼요. 이때 이 파이. 그리고 3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1이 되고 x1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요? x1만큼을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0파이, 2파이를 어떻게 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서요. 첫 번째 항이 0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차는 파이에 해당이 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각각의 점에서 얼마만큼을 가게 되면 각각의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모델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전 풀이에서는 얘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에 C의 원을 한번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인테그랄에 3루트 2부터 시작을 해서요 5루트 3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F'에 어떻게 X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1 집어넣으면 결국에 X1이니까요. 그 녀석 분해 뭐가 됩니까? T가 되고 DT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C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2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인테그랄에 3루트 2부터 시작을 해서 5루트 3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고, 결국에 얘는요, F'에 어떻게 돼요? X2, 그 다음에 그 녀석분의 T에 DT다라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 자체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x2가요. 결국에 파이 마이너스 x1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파이 마이너스의 x1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여기에서 f'의 x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거 보이십니까? 자, 48의 코사인의 x예요. 자, 48의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x1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파이 마이너스 x1이니까요. 결국에 이사분면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48에다가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x1. 자, 거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x1입니다. 자, 그 녀석의 제곱입니다.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24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어차피 사인에 그냥 x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파이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x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얘가 x1으로 되는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립니다. 맞습니까? 아,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x1을 집어넣었을 때와 달리 어떻게?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의 f'에 x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 녀석의 값 자체가 서로 어떻게 해요?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자 봅시다. 자 C2라고 한 녀석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C2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에 3분의 2에다가 3의 루트 2에다가 5 루트 3에 해당이 되고 피적분 함수는 서로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에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C1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C1 더하기 C2가 뭐가 된다? 0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그 이후부터도 어떻게 해요? 지금 보는 바같이 주기성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상부터는 할 필요도 없이 결국에는 홀수, 앞에 있는 홀수와 뒤에 있는 짝수의 그 합이 결국에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0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난 싫다.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깨림직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홀수입니다.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각각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여기도 지울게요. 자, 여기도 지우고서 지워도 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자,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에다가 n 이퀄 1부터 시작을 해서 101까지를 더하라고 했고 C의 n입니다. 이 말한 즉슨 결국에 C의 1 더하기 C의 2 더하기 쭉 갔을 때 C에 어떻게 됩니까? 101까지를 더하라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요. 앞에 있는 홀수와 뒤에 있는 짝수. 예, 그래서 두 개씩 묶어버리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남는 녀석은 C에 어떻게 101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C의 101이라고 한 녀석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테그랄에 3 루트 2 그리고 5 루트 3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F'에 어떻게 됩니까? X에 10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녀석의 T에다가 어떻게 해요? TT다 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x의 100일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x의 n이라고 한 녀석이 n-1에다가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1 거듭제곱에 다시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x1이다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0일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x의 101 같은 경우에는 100파이에다가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100일 집어넣으니까 x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요, 짝수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2파이에 어떻게 해요? 2파이에 50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파이만큼 50번 어떻게 해요?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동경 자체가. 그리고 x1만큼을 더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요, f'의 x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사인과 코사인이 2파이라고 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이 녀석 자체가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F'의 X1이랑 서로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얘를 X1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요, 사실상 얘는 결국에 C의 1이랑 서로 같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계속 가보면 결국엔 C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얘를 지금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에 지금 3루트 2고요. 그리고 5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가 옵니까? F'에 X1이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이 위에 T가 있고 DT가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를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항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도대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그어볼게요. 자,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요, 정확하게 어떤 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여기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녀석이 x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때 이 t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요 최대값이 지금 14에 해당이 되고 어딘가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있습니까? 1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t의 값은 하나의 상수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t는요 계속 1부터 14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t 자체가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때의 t의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교점 자체가 뭐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x1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 자, 봅시다. t를 집어넣게 되면요. 결국에는 x1이 나온다? x1을 집어넣으면 t가 나온다? 이거 어떤 관계죠?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역함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fx 자체가 역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잖아요. 1대1 대응을 만족시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하는 그 과정선상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특정 범위가 주어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역함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 증가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이 사이에서만큼은 결국에 역함수를 따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에다가 어떻게 x1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얘가 t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g에다가 그때 역함수를 g라고 한다면 gt라고 하는 녀석은 x1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녀석을 서로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보는 바와 합성을 한번 해보시면요. 결국에는 g의 t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이퀄 t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프라임에 대한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양쪽을 한번 프라임 해보세요. 그러면 뭘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역함수 미분법을 유도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f'에 어떻게 해요? g의 t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g'의 t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이 이퀄 1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f'의 gt라고 했을 때 이 gt는 지금 뭡니까? x1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은 결국에 g'의 t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인테그랄에 보는 바치 3루트 2 자, 그리고 5루트 3입니다. 자, 그 녀석의 t에다가 자, 이 녀석분의 1은요, 결국에는 g'의 t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다 g'의 t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가 dt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라고 하기보다는요, 융통성 없이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분적 분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부분적 분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t라고 하는 건 미분하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적분을 할 겁니다. 자, t에다가 지금 보는 바치 gt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루트 2고요. 그리고 5루트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에 3루트 2고요. 다시 어떻게 5루트 3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옵니까? t는 미분을 하니까 1이고요. 그리고 gt는 그냥 그대로 dt다 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 잘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5루트 3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g에다가 5루트 3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요. 3루트 2에다가 다시 g에다가 3루트 2예요. 근데 한번 좀 보시면요. g에다가 5루트 3을 집어넣잖아요. g에다가 5루트 3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3분의 파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4분의 1 파이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빼기에 인테그랄에 3루트 2에다가 다시 5루트 3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죠? 자, gt의 dt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요 녀석을 이제 셈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우선 이거 지울게요. 제가 이거 다시 지우고,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자, 봅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에서, 4분의 1 파이. 자, 4분의 1 파이를 딱 집어넣게 되면요. 얘가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3 루트 2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되는데, 3분의 1 파이를 fx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5루트 3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gt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역함수였어요. 역함수였어요. 이 역함수의 어떻게 적분을 어떻게 해석하자라고 했었죠? 자, 요 녀석이 y축이니까 얘를 정역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3루트 2부터 5루트 3까지 어떻게 해요? gt의 dt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만큼의 넓이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때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요.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만큼의 넓이도 또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gt에 dt. 자, 얘를 그냥 이대로 써볼게요. 자, 3루트 2입니다. 그리고 5루트 3입니다. 자, 얘는요. 5루트 3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3분의 1 파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3분의 1 파이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편의상 g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여기서 다시 빼기. 자, 그 다음에 3루트 2에다가 무엇을 제가 의도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 g에다가 어떻게 해요? 3루트 2 이렇게 해서 빼줄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빼야겠죠. 뭘요? 인테그랄에 4분의 1 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3분의 1 파이까지 ft, dt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 전체에서 이 녀석을 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무엇과 같습니까? 얘랑 서로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서로 빼게 되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마이너스죠. 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가 돼서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인테그랄에 4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 그리고 f의 t의 dt 얘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뭐 f의 x, dx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x 그리고 x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왕 첫 번째 풀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fx가 아까 얘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싹 다 지울게요. 칸이 부족할 것 같아요. 계속 지우면서 푸네. 맞습니까? 자, 볼게요. 인테그랄의 4분의 1 파이 그리고 3분의 1 파이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6에다가 사인의 세제곱의 x에다가 마이너스 2의 사인의 x dx. 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에다가 사인의 x로 묶어줍니다. 8에다가 사인의 어떻게 해요? 제곱의 x 마이너스에다가 다시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사인의 제곱의 x라고 하는 것을요, 뭐 반각공식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됩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x를 생각한다. 왜? 나는 치환하려고 하니까. 자, 치환을 하게 되면요, 결국엔 뭐가 됩니까? 8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7에다가 마이너스 8에 코사인의 제곱의 x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의 x를요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16에다가 16이 아니죠. 얘를 지금 t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에 그 다음에 x의 dx죠. 자, 이 녀석이 결국에 dt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sin x 곱하기 dx는 마이너스 dt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dt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게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에다가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8에다가 t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였죠? 얘가 치환을 하는 거니까 4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를 각각 집어넣어 보세요. 자, 4분의 1 파이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고요. 3분의 1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꾸면서 적분 구간의 순서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2에다가 자, 7 그 다음에 t 마이너스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8에다가 t의 세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는 이따 계산을 하고 지금 보는 바지 7이니까 7 곱하기에다가 2분의 루트 2에서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다시 마이너스에다가 3분의 8에다가 다시 2분의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8분의 뭐가 되죠? 2 루트 2 마이너스에다가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지금 보는 바지 2분의, 이렇게 할까요? 2분의 7 루트 2고,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차라리 이렇게 계산할 걸, 처음부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8, 8이 없어지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얘네들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지금 보는 바지 6으로 통분 처리를 하게 되니까 3, 7에 21이고 2, 2는 4니까 결국에는 3분의 뭐가 되죠? 21에서 2, 2는 4를 빼게 되니까 17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17 루트 2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3, 7에 21 2를 여기다 곱하게 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1 그리고 플러스 2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9. 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6분의 얘 6 되는 거 맞죠? 6이고 19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됐습니다. 예,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다 뭘 곱하면 돼요? 지금 보는 바치 2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3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루트 2 앞에 있는 녀석이 지금 Q에 해당이 됩니다. Q에서 P를 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자 3분의 17입니다. 3분의 17에서 빼기 그리고 3분의 19입니다. 자, 이 녀석을 빼게 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죠. 3분의 뭐가 돼요? 36인가요? 그래서 2, 1은 2, 3, 1은 3, 3이 6. 예, 그래서 12가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긴 설명이 끝났습니다. 긴 설명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좀 궁금은 합니다. 많이 어려웠죠. 예, 많이 어려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과정을 막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너가 어떻게 그래프를 추론을 하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여러 30번 문제보다는 뭐 다소 좀 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문제를 풀어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요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좀 끊었다가 다른 설명을 이어서 또 진행을 해 드릴게요.